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이준석 대표 하는 말이 틀린 말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할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다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정국을 만들어 감으로써 이준석 대표의 말이 옳다, 이준석 대표의 말이 증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가출하거나 이런 처방을 쓰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돼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극약 처방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꼴통 보수들은, 머리 나쁜 보수들은, 단세표 보수들은 이준석을 공격하면서 대통령 선거할 때 2번씩이나 가출을 해서 0.7 몇 %밖에 이기지 못했다고 이준석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머리 나쁜 인간들이 그거에 대해서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꼴보수 꼴통 보수들은 이렇기 때문에 보수들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옳지도 않은 것을 신앙처럼 믿는 그러한 보수들 망해야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활한 진보보다 무능한 보수가 낫다고는 하지만 바보도 이런 천치 바보들은 아마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준석 의원한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변명이다. 앞으로 변론을 위한 변명으로 보여진다. 내용이 음모론도 아니고 사실관계도 틀리고 다 틀린다. 국민 설득력마저도 떨어지는 그런 담화문이다. 본인은 이 담화문을 듣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로 신고를 했다. 개혁보수당 이름으로 가짜뉴스로 신고를 했다. 왜?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전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즉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즉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또한 가짜다. 내가 거기 15분 이상 국회 출입문에서 실랑이를 했고 표결이 끝난 40분 후에야 본인은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현장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짜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론. 본인이 대표 시절부터 부정선거론이라는 것에 망상에 빠져 있었다. 이 부정선거론은 태극기 부대, 정광훈을 비롯한 꼴보수 유튜버들, 즉 황교안, 가로세로 연구소부터 나온 주장이고, 이들은 이 부정선거론으로 이 부정선거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머니를 또 톡톡히 챙겼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해야 이들의 주머니가 챙겨지기 때문에 지금도 광화문에서는 부정선거론이 퍼지고 있고, 꼴보수 유튜버의 목줄을 메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 기간 중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타박을 했다. 이 문제를 계속 선거를 했다. 이렇게 이것을 목술처럼 여기는 것을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니까 이준석은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제거해야 될 첫 번째 인물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준석은 쫓겨났고, 이준석을 쫓겨냄과 동시에 억제할, 컨트롤할 사람이 없자
권력자 지위에 오른 윤석열은 이렇게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이 부정선거를 의심한 윤석열 대표는 방첩사를 통해서, 정보사를 통해서 선관위를 점령하게 하는, 투입하는 그런 헌법위헌 행동을 했다.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또 국방부 장관을 시켰다. 검사가 해야 될 일을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이런 행위를 했다.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즉 나를 쫓아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자라고 비아냥을 할 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고삐가 풀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의원도 극우 유튜버 중독에 걸려 있다. 사저에서도 처음 만났을 때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 4.15라는 표현을 하더랍니다. 이것은 바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들만의 은어였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때는 문재인 정권 시절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이때 부정선거였다는 그 은어를 가지고 이들은 그 부정선거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정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준석 의원은 거봐, 내 없이 한번 잘 해보시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대표하고,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하고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보수는 새로운 보수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광화문 광장 세력에 의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여기에 쇠뇌되어 있습니다. 선동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어야 한다, 탄핵되면 안 된다 조사해보니까 제 유튜브는 거의 한동훈 대표 마니아들이, 팬들이 많은 시청을 하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이 탄핵에 대해서만큼은 탄핵되어야 된다 45%, 탄핵해야 된다 45%, 탄핵하면 안 된다가 50%로 살짝 높습니다. 이것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거와 다르죠. 즉 한동훈 대표는 지지하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만큼 보수 지지층에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상실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통치를 하게 더 놔두는 것은 이준석 의원은 불안하다. 심각한 인식의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고, 본인이 탄핵을 한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2차 가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심각하다. 도발적인 어떤 행동을 할지 우려가 된다. 부정선거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고 돈키호테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 빨리 행정에서 손을 떼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이제 기다려야 되지만, 탄핵이 될 경우, 탄핵이 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우선 접수된 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헌법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탄핵 사건이 너무 많이 지금 헌재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 해도 그 탄핵 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본인도 모르겠다. 다만 그 우선순위에 선입 뭐라 그러는데 전문 용어가 돼서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를 몰아냄과 동시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서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 있었다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검사가 돼서 돈 걱정 없이 살다가 검사로 돼서 누구 밑에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잔소리나 코칭을 받는 걸 극도로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기에 한동훈같이 똑똑한 사람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은 거부했고 그 결과 한동훈 대표하고 등을 지게 되었고 결국 본인은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본인의 판단인데 본인의 운명인데 어찌하겠습니까?